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수호이 24 스톰 섀도우의 러시아 상륙함 반토막 KF-21 타우러스의 중국 함대는 이런 주제와 한국 강화도함 전력 소식, 중국 로켓군에 이어서 미사일 부대의 화약 절도 판매 소식,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에 의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대형 상륙함 2척을 한꺼번에 못쓰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로써 흑해 함대는 모두 13척의 상륙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척이 침몰 또는 못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6척인데 그 6척도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소신세입니다. 상륙함만 침몰되거나 못쓰게 된 게 아닙니다. 호위함도 있고 초기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함정들이 중국 함정보다는 성능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호이 24와 스톰 섀도우의 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수호이 24 하면은 아주 오래된 전투기입니다. 레이더도 A사도 아니고 항전 장비도 다 구식입니다. 마하 1.35를 비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이런 미사일인데 탄두 중량이 450kg고 사거리가 25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방공망은 이걸 막질 못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격기들이 동시에 3발을 발사해가지고 2발은 상륙함 2척을 각각 못쓰게 만들었고 한 발은 다른 피해를 막강하게 입혔다는 겁니다. 이로써 흑해 함대의 상륙함 7척이 못쓰게 됐거나 침몰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중에서 군수 지원 능력이 거의 상실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러시아 함정보다 성능이 더 낮은 중국 함정들을 상대로 우리의 KF-21과 타우러스의 조합이 중국 함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KF-21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전자전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전 장비나 전투 장비들이 전부 다 최신입니다. 여기에 일단 타우러스가 사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함대에 근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타우러스의 폭발물이 1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스텔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이런 KF-21이 80대가 양산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KF-21만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F-15K, F-16, FA-50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손을 좀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타우러스는 아음속이지만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공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한국 해군에서 전력화한 강화도함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해 쪽에서 북한 잠수함이 꽁치 그물에 걸렸던 거, 이거를 군하는 함정이 청해진 함정이었습니다. 청해진함이 만재가 4,300톤, 경하 3,200톤의 102m짜리 함정으로서 작지 않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함 치요다가 만재 4,450톤에 경하 3,650톤입니다. 길이가 113m니까 이거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군함이라 성능이 막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력화된 강화도함은 만재 6,800톤에 경하 5,600톤입니다. 길이도 120m를 넘습니다. 각종 최신 구조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특히 파도가 쳐도 함정 외부가 아닌 함정 가운데 바닥을 열어서 잠수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할 겁니다. 일본보다는 월등할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 함대보다는 월등할 것이고 최신 성능으로는 중국보다 뛰어날 겁니다. 중국은 일단 잠수함 숫자가 많으니까 군함 숫자로서는 우리보다 많지만 전부 다 구식입니다. 한국 해군이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잠수함 군함 전력을 최상급으로 올려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에는 중국 미사일 부대가 미사일 연료를 빼 팔아먹다가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군대에서 감사를 벌여가지고 로켓 군대가 로켓에 연료를 채워놓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한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사일 부대가 미사일의 연료를 빼 팔아먹고 또 연료를 이용해서 취사 활동을 한 것까지 적발했다고 합니다. 청일 전쟁 때도 청군 함대가 일본 함대에게 대항하지 못한 것이 화약을 다 빼서 팔아먹고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함포를 발사하지 못해서 졌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별도의 취사 활동을 할 때 미사일에 있는 고체 연료를 하나씩 빼서 취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